이스라엘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오늘 밤 시작되지만 그 전에 막판 입법 속도전가 남아 있습니다. 크네셋은 이 나라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임기 중 하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선거는 10월 27일로 예정되어 있고 크네셋은 내일 해산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연립 정부는 법무장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초정통파 병역 기피자들을 보호했으며 성별 분리 교육 과정을 확대했습니다. 크네셋은 하레디 일시바 학생 징집을 막기 위해 병역 기피자 체포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과 토라 공부를 국가의 근본 가치로 인정하는 기본법, 이렇게 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립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차별이 제도화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 자발적인 성별 분리 수업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광범위하고 영구적인 하레디 면제법은 통과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미 임시체포 금지 조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크네셋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저희는 정치 분석가 길 호프만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길 씨, 24뉴스 영어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네셋이 해산되기 전 망시간들에도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산되기 전에 상정된 모든 법안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를 위해 법무장관의 권한이 매우 심각한 방식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만약 총리가 재선된다면 다음 크네셋에서는 그녀를 즉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법무장관의 역할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자랑해온 법치주의가 약화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점을 자랑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헝가리와 조금 더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즉시 느끼게 될 변화입니다. 언론 법안은 특정 채널에 더 많은 권력을 주고 다른 채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공식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발족하는 법안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새로운 크네셋이 구성될 때까지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밀어붙이기입니다. 이게 네타냐후 진영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야당의 선거 메시지를 넘기는 건가요? 내일부터 서머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니콜. 그리고 그 답을 알아내는 데는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아마도 답은 둘 다일 거예요. 알다시피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유권자들을 돕고 있다는 척이라도 하고 싶어 했어요. 알다시피 그들이 통과시킨 법안이 24시간 만에 대법원에서 중단된 것은 실제로는 척만한다는 위선을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네타냐후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이스라엘군 복무나 자유언론보다 언론과 정부, 법률 고문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에겐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 i24 뉴스 잉글리시의 히브리어 채널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채널에서 처음으로 가디 아이젠코트가 네타냐후보다 총리로 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방송국들도 몇 주간 비슷한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어요. 채널 13호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아이젠코트가 아랍 정당의 지지 없이도 120석 중 61석의 과반수를 크네세트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줄곧 그의 목표였어요. 리쿠드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네타냐후가 당 명단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는 투표가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며칠이나 몇 달 안에 당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몇 번이나 연기됐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리쿠드 내에서 정말 많은 선거를 취재해 왔어요. 정말 다채롭죠. 모든 후보가 텔아비브 박람회장에서 악수하고 아기들에게 뽀뽀해요. 선거의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죠. 그리고 네타냐후는 미국에서 온 미국식 시각을 가지고 와서 이걸 더 재미있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는 에어컨이 설치된 카라반을 빌려서 20분마다 실제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땀에 젖어 보였지만 네타냐후는 정말 멋져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네타냐후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명단을 직접 통제하고 적을 벌하고 자기 편을 밀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지연될수록 그럴수록 더 그래요. 그가 위원장을 맡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혼자 명단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를 상대로 싸우는데 성공한 크네세트 의원이나 장관들이 있지 않는 한 리쿠드에서는 그런 일이 드물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선거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내일 크네세트가 해산되면 10월 27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후보자를 보지 않고는 쇼핑몰에 갈 수 없을 거예요. 알다시피 미국처럼 2개의 정당만 있고 후보자도 많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30개의 정당이 있을 거예요. 알다시피 율리아드나 다니엘 엘리치카드 같은 전직 장관들이 참여하는 두 번째 리쿠드 계열 정당이 나올지 아직 몰라요. 그런 정당이 나오면 더 흥미로워질 수도 있죠. 현재 크네셋에 있는 후보자가 전혀 없는 이른바 기존 인물들을 몰아내자는 정당이 나올지 아직 몰라요. 이번 선거운동은 길어질 거예요. 9월 7일 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죠? 먼저 있는 건 현직 정책 결정자들, 그러니까 부처 사무총장급 인사이나 여러 정부 관료들이 출마를 위해 사직해야 하는 마감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흥미로운 이름들도 나올 거예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24뉴스 영어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논의할 내용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정말 그렇죠, 길 호프만 씨는 항상 정치 분석을 해주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